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방영하는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장마 기간 동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날입니다. 아직 아침에 비는 오지는 않았는데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래도 오늘 하루는 좀 견딜 만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일 요즘 이제 많은 임플란트,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임플란트 뼈이식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임플란트 뼈이식이 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치료 과정,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순서로 좀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 뼈이식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치아가 잘 있다, 뭐 충치라든지 아니면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를 결국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하나일 경우, 뭐 두 개일 경우, 여러 개일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선택폭은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쪽 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라 그러죠. 이제 브릿지를 하는 방법. 보통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임플란트를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고 또 옆에 멀쩡한 치아를 깎아서 씌운다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시행하는데 옆에 치아의 상태나 또 뼈 상태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을 잘 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임플란트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이 뼈 이식을 꼭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지난 주간에는 주로 있었고요. 그 염증이나 치족을 흡수로 인해서 뼈가 충분하지 않을 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같이 하게 되고요. 보통 부족한 부분은 본인의 뼈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뼈, 또 말이나 돼지 뼈, 또 그리고 이제 인공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할 때 많이 아프냐 이렇게 또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사람마다 보통 이제 통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수술할 때 마취를 하기 때문에 뭐 치아를 발치하는 정도의 수준만 하면 통증은 없이 이렇게 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마취가 풀린 후에는 통증이 조금 이렇게 지속될 수가 있지만 약을 드시고 또 얼음찜질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태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뼈이식이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충분히 이제 뼈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환자 본인의 뼈나 인공뼈를 이식해서 뼈의 양을 늘린 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경우들이고요. 치아를 기본적으로 발치를 했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그 치아가 중간에 하나가 빠졌을 때 그 빠진 부위에 뼈를 이식하는 그런 건데요. 그럴 경우에 장점뼈가 단단하게 흔들리지 고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력, 힘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영역, 그 다음에 심미적으로 증가, 비율 또 치아하고 잇몸의 비율을 채졌고 이런 뭐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들은 뭐 특별하게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뼈이식 과정은 요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왼쪽 치아가 빠지게 되거나 염증으로 뼈가 녹게 되면 이 좁게 볼폭이 이렇게 좁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을 열어서 거기에 이제 뼈를 이렇게 이제 옆에 이식하는 장면이고, 중간 사진은 그리고 뼈를 이식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실질적인 이제 진짜 사진을 이제 제가 우리 시술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보시면 화살표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상악이라 해서 상악동 위에 윗니 어금니 쪽인데요. 여기가 보시면 그 위에 구조물, 우리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그쪽 같은 경우 뼈가 녹게 되면 여기는 특별히 이제 임플란트 수술할 때 상악동 거상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술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뼈를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화살표 있는 부분하고 여기 오른쪽에 위에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진 게 이렇게 위에 하얗게 보이는 뿔이 있는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그 뼈를 이제 이식한 부분이고 상악동 거상술을 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앞니 사진인데요. 왼쪽 있는 사진 중에 앞에 있는 사진 중에 오른쪽 복잡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밑에 뿌리에 고름 주머니가 심하게 들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사진의 모습이고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뼈가 녹았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여기에 당연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여기 보시면 뼈가 녹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뒤에 치아 임플란트하고 앞에 임플란트, 여기가 뼈가 많이 녹아 절반 이하로 녹아 내려갔는데, 이 부분도 그냥 발치를 하지 않고요. 여기에 뼈를 이식을 옆에 치아에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있는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처치를 잘해서 임플란트도 살려놓은 상태에서 뼈 이식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한 임플란트를 발치해서 심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 뼈 이식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시술하시는 원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임플란트가 뼈가 녹았을 때 임플란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당연히 치아가 빠진 부분은 임플란트를 해야 되지만 뼈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부분, 뼈가 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기본 오셨을 때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발치를 하고 뼈 이식을 해서 위에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고요. 요게 이제 두 개를 식립을 했는데, 밑에 있는 뼈도 보면 첫 사진 왼쪽 사진보다 오른쪽에 뼈가 많이 이렇게 녹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치를 하기 전에 밑에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뼈를 이식하기 전과 후 이런 식으로 해서 뼈를 이식하게 되고, 이 뼈가 단단하게 굳게 되면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보셨고요. 오늘은 제가 이 뼈 이식을 하고 나서 주의사항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식 당일은 피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침을 뱉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2, 3일 동안은 통증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면 되고요.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분들은 특별히 이제 약을 드시게 되면 거의 아픈 거 없이 지나갈 수 있고, 염증이 좀 많은 분들은 얼음찜질도 하시고 이렇게 약 잘 드시고 하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술과 담배는 기본적인 기간 동안은 금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술을 드시거나 그다음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뼈를 이식을 해놨는데 또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면 잇몸이 그 포메넌저리가 터진다든지, 그 다음에 그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을 방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네 번째로는 약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운동이나 목욕, 사우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술 부위로 음식을 씹지 말고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자, 미복 감자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이식에 대한 올바른 것은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아서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울 경우에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임플란트 뼈이식을 할 때는 매우 아프기 때문에 일주일은 입원을 해야 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요, 뼈이식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뼈이식으로는 입원까지는 필요 없고요. 잠깐 시술로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뼈이식 수술 후에 나오는 피는 찝찝하니까 바로바로 뱉어줘. 강하게 뱉어줘야 제맛이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뼈가 문제가 됩니다. 강하게 뱉어주고 그런 피가 지혈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뼈이식 후에 술과 담배는 금지. 기본 상식이니까 꼭 기억해도 이렇게 이제 했고요. 뼈이식하고 술, 담배 최소한 1, 2주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께 또 제일 관심이 또 많은 임플란트 시술하는 과정 중에서 뼈이식하는 것 조금 잠깐 보여드리고 실질적인 예를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또 다 처음부터 못 보셨다면 우리 미워치과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거고요. 우리 보시는 분들, 우리 또 페이스북 친구분들, 우리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아로 전하는 사랑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의 모임이 되지만 실질적인 사진들과 또 이렇게 방송 중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구강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또 예방도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이렇게 또 너무 막연히 임플란트 시술이라든지 치과 시술이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림으로 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그래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장맛비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그런 생활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